자, 스툭라이트 5-2강 질문 한번 시작할게요.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오케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 나오는 이제 푸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식품 마케팅에 관한 글입니다. 자, 푸드 마케팅, 식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단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줘야 돼요. Refer to any activity conducted 돼 있어. 자,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들은 다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PP로 해서 나와줘야 되고, 회사가 하는 거죠. 식품이나 음료나 아니면 이 레스토랑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그 식품 산업에서 하는 건데, to encourage, 핵심은 뭐냐면은 구입을, 그 제품의 구입을 독려하는 거야. 기본적인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광고나 홍보가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많이 하죠, 마케팅,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은 이러면 요 푸드 마케팅에 대해서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마케팅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와요. 푸드 마케팅의 주 타겟이 누굴까?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많은 글이 다루긴 해서 누굴까? 애들이죠. 애들을 볼모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조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물건 사줘. 왜냐면은 어차피 엄마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애가 안 좋아하면 안 사요, 엄마는. 그잖아.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자꾸 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그거는 뭐냐? 그게 밑에 나와요.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발달하는데 매우 초기 나이에, 초창기에 아이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계속 간단 말이야, 실제로 보면. 그래서 매우 초기 나이에, 그리고 primary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주로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되고, 일단 확립이 돼버리면,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확립돼버리면 그 식사 습관, 먹는 패턴은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럼 먹는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지. 그게 우리말로 좋은 표현으로 머릿속에 뭐가 든다는 표현이면 좋을까? 머릿속에 기억, 이응된다. 각인이요. 자, 영어로 뭡니까? engrave 좋죠. engrave, imprint, 그 다음에 inscribe.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 좀 골치 아플 수가 있겠지. 각인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지는 거지. 그리고 정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픽스까지도 가능하지. 이게 쉬웠긴 쉬운 건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강하게 고정된 거니까. 픽스된 거예요. 배운 지문으로 하면은, 배운 단어로 하면 뭐가 된 거야? 앵컬드가 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거 활용이 가능한 거야. 다른 지문에서 쓰인 단어 활용하는 거 되게 잘 사용해, 학교에서. 조심해줘야 돼. 배운 거니까. 그건 더 부담이 없죠. 학교 선생님이 쓰기에는, 당연히. 그래서, parents are key influence. 부모님들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끼쳐요. 이 음식 선호에 대해서. 하지만, outside influence become.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많기는 해요. 여러분 입맛은 여러분 게 아닌 거 알죠? 사실은 다 부모님 입맛하고 닮아가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냐면 초창기 음식 선택권 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입맛은 부모님이 결정하셔요,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의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김치 좋아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김치. 근데 사실은 이 꼬맹이 입장에서 김치는 굉장히 무서운 음식이야. 막 젓갈 들어가고 막 장난 아니죠, 보면은. 애 입맛에서 보면 얼마나, 와, 거의 먹고 죽어요, 보면은. 먹다 싫어. 근데 뭐 엄마 먹으면 좋아해. 그러면 또 억지로 또 꼭 먹어.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거예요, 보면은. 진짜 나의 욕망은 아니란 말이야, 쉽게 보면 이것도.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엄마가 좋아해요. 하지만 다 외부의 영향. 여기서 말한 외부 영향은 뭐겠어요? 푸드 마케팅이겠지, 그래서.
외부 영향이 become increasing important. 더 중요해져. 그러니까 엄마보다 더 중요한,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선 점점 더 나이가 들어 중요해지는 게 푸드 마케팅이지. 그러니까 however가 나올 만하죠, 당연히.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especially during the middle school child adolescence.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더 그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od marketing promotes highly desirable. 식품 마케팅은 매우 먹고는 싶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음식. 이런 제품들을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죠. 보통 이제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더 들어간 음식이 아니라 뭐가 더 안 들어간 음식부터 건강한 음식 아니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소금도 안 들어가고 다시다도 안 들어가고 뭐도 안 들어가고 뭐도 빼고 뭐도 빼고 뭐도 빼고 물이 제일 건강하죠. 그렇게 보면 그쵸?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빼는 게 건강해요. Overexposure to food marketing. 그래서 음식의 이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지나치게 노출된 거. 특히나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중독되어 있는 거는 여러 TV 프로그램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먹방이라는 거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 나라는 그 드물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낀다든지. 본인 못 먹으니까 대신 먹는 거 보고. 그잖아. 그것이 a public health issue. 이것이 해당하는 것이 뭐를 지금 나타내냐면 대중의 어떤 건강 문제, 특히 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대중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특히나 이런 음식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어떤 식품들이야.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대량으로 만들면 대부분 다 무슨 음식이겠어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무슨 음식일까? 프로세스드 푸드. 어떤 음식일까? 대부분 다 가공식품이겠죠. 이것 때문에 영양 속에서의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like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여기에 나오는 담배와 그 다음에 알코올 소비와는 관계 다르게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은 do not need to learn the consuming these products is rewarding 돼 있어.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그 섭취하는 것이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배울 필요는 이걸 알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왜냐면 사실 웃겨. 우리가 프리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그 프리퍼런스가 사실 선호 기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퍼런스가 기호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타바코와 알코올 사실 되게 웃긴 건 담배와 술도 식품으로 들어가는 건 알아요? 먹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술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알겠지만 그러면 애들은 묻죠. 왜 우리 못 먹어요? 묻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무슨 식품이라고 해요? 이게 기호식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더 선호하고 이걸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얻는 효과 때문에 먹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월딩을 아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From birth,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은 prefer the taste of the food high in sugar, fat, salt야. 특히 지금 대부분이 광고되고 있는 건데 이런 맛에 대한 것들을 선호한대.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기는 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설탕이나 지방이나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소금인데 특히나 맛으로만 본다면 설탕이랑 소금은 일반적으로는 만족감을 주는 맛이에요. satisfaction, contentment. 그리고 기억하실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적지는 말고 이해만 해두세요. 우리가 맛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짠맛하고 그 다음에 단맛을 아이의 맛이라고 하고요. 신맛하고 그 다음에 쓴맛을 어른의 맛이라고 해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은 있는데 기억 안 나지 이 얘기는, 그치? 이거는 뭐냐면 간단한 게 얘는 본능의 맛이고 얘는 학습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요. 왜 짠맛은 본능의 맛이냐면 짠맛은 생존에 필요한 맛이어서 그래. 짠맛이 무슨 맛이냐? 소금 맛이지, 나트륨 맛이지. 나트륨 없으면 죽죠. 단맛은 무슨 맛이냐? 당분이지. 그러니까 당분도 열량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신맛은 무슨 맛이야?
자연 상태에서의 신맛 나요. 어떤 자연 상태에서 어떤 거 먹었는데 이게 신맛이 나요. 그러면은 너희 무슨 맛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산소의 맛이구나. 알겠어요? 아니. 이게 잘 들어봐. 부패의 맛이야. 썩은 맛이에요. 물론 잘 썩으면 뭐라 그래? 그거를 발효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신맛이라는 걸 즐기려면은 이걸 배워야 돼. 아, 이건 발효고, 이건 덜 발효되고, 이건 썩은 거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쓴맛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뭐의 맛이냐? 어떤 것을 먹었는데 쓴맛이 나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의 맛이야? 독의 맛이에요. 쓴 건 피해야 돼. 생존을 살려면, 그치? 근데 커피 쓰지? 응. 그래서 커피는 맨 처음 먹으면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쓴맛도 그 쓴맛 안에서의 뭔가 향 같은 게 같이 느껴지지. 그래서 커피는요, 먹으면서 배워야 돼요. 아, 이 쓴맛은 이런 맛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배워서 알게 돼. 그래서 신맛과 쓴맛을 즐긴다는 거는 이걸 학습한 맛이잖아. 어른의 맛이에요. 배운 맛이야, 이건. 이건 본능적인 맛이야. 그래서 상품을 팔 때는 학습해서 어려운 맛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맛으로 광고를 많이 해야 잘 팔려요, 음식이. 그래서 광고 회사들은 그래서 단짠이 진리지. 단짠으로 승부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단짠 매운으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들이 자극적으로 그래야 팔리거든요. 이렇게는 안 팔리고 잘. 오케이?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아이는 안 해주세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바로. 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다수가 지금 광고가 되고 있는 음식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 참고로 말하면.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알았어요,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이해하라고 간단하게 좀 사족을 달아서 얘기했어요.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5-4는 뭐 로맨스, 낭만주의가 뭔지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 다 아는 좀 그리 어려워져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하나의 흐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보자. Ideal that. 자, 어떤 아이디어죠. 그럼 이거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려는 우리가 동적의 대시라고 봐야 되고, 따라서 이거는 위치로 호환이 안 돼요. 접속사기 때문에. 자, folk music, 민속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프로덕트를 제품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뭐 판매해요? 민속 음악 얼마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되게 좋은 표현 중에 산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뭐의 산물이냐? 자연의 산물이래요. played important part 돼 있어. 여기서 played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주가 역할이 되고 있는 거죠. important part라고 나와 있는 여기서 idea that the folk music is a product of nature played in important. 잠깐만요. 조금만 이상한 게 있는데. 어디 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단어는. 그럼 물음표 한 2개 정도만 두세요. 동사인 거예요? 응? 저 동사인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동사죠. 큰일 날 뻔했어. 동사예요, 얘가.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의 어떤 역할이냐면 음악에 대한 국가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겠죠? 음악의 어떤 민족주의의 어떤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우리가 민속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서 왔어. 자연의 산물이야. 자연에서 민속음악이 등장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음악에 대한 민속주의 또는 국가주의와 관련된 그 민속주의에 대한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대. 이 말을 잘라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즐기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연에서 자연을 모방하거나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나 이 자연을 표현하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각 민족마다 음악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 나라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집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It was a part of the complex of idea, the root of the romantic nationalism. 여기에 나오는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악이 뭐다? 하나의 민족주의에 대한 민족에 관련된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될 거야. 직역은 아니고 이거는. 자, it was German romantic movement.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 드는 게 동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folk song was considered. 이 민속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가 됐어요? 바로 purely human 나왔어요. 여기서 purely human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인간적이라는 건데 이거는 왜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이라는 건 얘기는 좀 돌려서 표현하면은 artificial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인공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내가 본연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나라는 거죠. 포인트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야. 왜? 이 얘기가 시작이 나와서 되게 끝으로 뭐까지 가? 아이덴티티까지 가거든요. 이게. 나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순수한 나라는 걸 얘기할 때 본연의 나라는 걸 얘기할 때 음악이 나를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뒤에 가보시면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것 대신에 대신에 that expression was thought to vary from the one nation to the next 돼 있어.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대신에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있고 독일 사람 있고 미국 사람 있지. 보편으로 보면은 인간이지. 그럼 뭐 똑같잖아. 근데 민속 음악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건 하나가 있어. 우리나라가 몇 음계 쓰죠, 음악을? 7음계는 서양 거지, 원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7음계예요? 서양 거야. 우리나라 몇 음계 써요? 5음계 써요. 5음계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5음계 쓰는 거 알고 있는데. 아일랜드도 5음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이랑 아일랜드 음악이랑 민속 음악 들어보면 되게 풍이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민요 같은 거 들어볼 때는. 전통음악 좀 달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역사성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하고 그쪽도 분단을 갖고 이런 한 같은 정서나 이런 게 느껴질 때 그런 게 있거든. 묘하게 비슷한 게. 이런 것들은 음악에 대해서 그게 드러난다고 본다면 그것의 순수한 인간이라고 하면 유니버셜을 얘기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표현은 나라마다는 다양하다는 거야. 즉 음악이 뭐를 나타낼 수 있어? 내셔널리티를 나타낼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인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질문의 핵심은. Folk song was considered a reflection to the particular.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reflect, 그 다음에 represent, express.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 왼쪽과 오른쪽 얘기할 때 뭐가 뭐를 표현하는 거야? 민속 음악이 뭘 표현하는 거야?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지. 국가의.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는 보기는 뭐냐? 이 위치가 바뀌면 틀려요. 뭔지 알지? 민속 음악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쇼야. 쉽게 말하면 쇼 계열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나타내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란 얘기야. 이게 뒤집히면 이 A와 B 계열이 뒤집히면 틀려요. 즉 BA는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조심해 줘야 돼. 이런 지문들은 이렇게 바꿔내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보면 헷갈리게 보이니까. 그 민속 음악이, 그 나라 안에 갖는 민속 음악이 이 나라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reflection of the particular mystical characteristics of peoples and who go back to times immemorial이라고 얘기해서 여기 신비로운 반영이고 옛날 아득히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옛날 아득히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전통적인 것이나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 정신 어떻게 보면 정신이지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정신이지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야. In this strength 이러한 체제에서 division of the mankind into a nation was a natural fact. 어떻게 보면 인류가 민족으로 분열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중립적인 네이처럴 자연스러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음악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은 각각의 정체성이나 각각의 그 기원이나 각각의 어떤 본질적으로 무언가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족으로 다 나뉘는 거지. 이렇게 보면 유라시아 민족, 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쪽, 이렇게 유럽 쪽, 또 어떻게 보면 저쪽 뭐 멕시코 쪽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분열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folk music was believed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내셔널을 국적 말고 민족으로 봐야 돼. 그래서 에트니컬 그러니까 이걸로 봐야 돼. 에트니컬로 보는 게 좀 안 좋을 때 민족적으로 보는 게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국가라기보다는 민족에 좀 보는 게 민족적인 어떤 특성의 어떤 가장 분명한 어떤 표현이라고요. Typically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모든 국가에서 모든 어떤 지금 민족에서 소중히 간직된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피처고 여기서가 나올 수 있는 게 지문 위에서 나왔지만 바로 여기도 나왔지만 아이덴티티지. 내가 이 문제 안 하고 넘어갔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팀 루트도 아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다는데. 내릴게요. 이게 안 보인다, 이게. Every nation was said to have its own deeply rooted identity. 그게 바로 내셔널 소울이다 해서 이 문장은 별표 3개 치세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자신의 고유한 바로 딥 루티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각각 다른 민속 음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민속 음악이 뭘 표현해? 그 자신의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을. 그것 정도만 캐치해두면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캐치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봅시다. 한번 6-2 봅시다. 한번. 자, 선생님은 편집을 할 때 꼭 한 문장, 길이가 뭐 10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생님은 한 문장 단위로 해요. 물론 너무 짧으면 붙이긴 해. 너무 짧으면. 이건 긴 걸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나눠요. 점이 하나인 것은. 이게 길이가 4줄, 5줄인 거는 그래도 한 문장이에요. 보면은. 그것도 4줄로 구성됐거든. 그래서. 딱 순서로 나누면 좋은 문제인가? 4개니까? 4문장이니까? 좀 그렇죠. 보자, 그러면. 자, from the earliest experience of narrative 돼 있어요. 그 이야기의 그 초기 어떤 경험 여기에 나오는 최초의 경험인데 누구의 경험인지가 중요하거든요. From our earliest experience of narrative 이야기의 최초 경험으로부터 그 이야기,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의 지금 시작 얘기하는 거예요. When we do something of which they particular approve, disapprove.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 여기서 돼 있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또는 인정해 주시든 아니면 인정해 주시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면 우리는 알죠. Without needing to complex interpretive theory. 어떤 복잡한 해석 이론이 필요 없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깐 잘라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일이야. 어떤 일이 허락 구하는 일입니까? 최근에 뭐 부모님한테 허락 구하는 일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용돈 인상이요? 아니, 그건 말고. 거의 실패하니까 보통. 그건 말고 더 뭐 있을까? 결혼 문제? 저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거 허락 구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기타 등등 아무거나 생각하면 좋아요. 허락 구할 때.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죠. 엄마나 아빠가 얘기를 할 거예요. 보면은. 뭐 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얘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안단 말이야. 어떤 복잡해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교훈이, 그러니까 도덕률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도덕률에 대한 건 뭘 얘기하냐면 right and wrong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거. 레슨이 교훈이 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 의아 서포트니까 그럴 예정인.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게 저 밑에 나오는 바로 particular picture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픽처는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딱 맞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교훈이 들어있는 픽처거든요. 우리가 인테그레이트 할 픽처거든요. 뭐예요? 이거지. 가이던스죠. 어드바이스죠. 인스트럭션이죠. 인스트럭션. 오더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겠죠, 뭐. MZ와 같은 여러분한테는 별로 싫어할 얘기겠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분명. 그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어가 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이야기, 우리가 부모님께 들었던 많은 이야기 상당수는 carefully selected, 신중하게 선택이 된 거란 얘기예요. To present particular, 특정한 어떤 사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세상의 사진을. 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특히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답을 요구하거나 특히 어떤 걸 얘기할 때 허락을 안 하시고 또는 부정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어. 옛날에 이러면서.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알죠, 여러분도. 그치? 뭔가 거기 안에서 내가 지켜야 돼. 나한테 이야기할 교훈이나 내가 어떤 새겨 들어가야 말할 어떤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깔려줄 거란 말이지. 그거 알지? 그것도 픽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웬영, 어렸을 때, 물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있겠죠. 우리 부모님이셨대요. 강조한 거예요, 지금. Who practiced the selection.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부모님이었대요. 무슨 말이야? 분명히 부모님도 본인이 지어낸 말이 아닐 거야. 분명히 어디서 들은 걸 거야,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이제, 너희한테는 할머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똑같이 했을 거야, 분명. 그죠? But as we get older, 해서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어떤 institutions, 다른 어떤 상업적인 단체, 뭘 포함해서 commercial interest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른 어떤 그 이익 단체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상업 단체를 얘기를 하는. 또한, we to present particular lesson. 어떤 레슨을 지금, 교훈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해요.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함으로써 by means of the narrative 이야기를 활용을 했어. 세계에 대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서도 이렇게 이야기나 스토리를 이용해서 어떤 나한테 교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아이돌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도 이야기를 만들어요. BTS도 이야기를 만든다고. 세상을 구하자라고 하지만 본론적으로는 하이브를 통해서 세상을 구해야 돼요. 굿즈를 통해 세상을 구해야 돼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굿즈를 사서 세계 평화를 돕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상업적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무슨 개인적으로 그 BTS 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UN 대사에서 가서 연설을 할 거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연설을 할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나면서 다른 기관들이 낀다는 거야. 이 부모님이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할 이거에서.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 봐봐. 에듀케이셔널 시스템, 교육적인 시스템도 바로 나레이티브 폴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의 어떤 힘이라는 건데. 프리사이즈리 디스도 이런 분류에서 보면. 이 이야기의 힘은, 스토리의 힘은 엄청나요, 보면. 여러분, 그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이과생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해. 세상은 다 이공계 애들이 다 돌아가게 만드는데, 왜 문과 애들이 지배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얘기 많이 하거든.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야기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담론이나 이야기에 관련된 힘은 여러분 되게 많이 나와. 여기 영어에도 많이 나오고요. 국어에서도 비문학 계열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이야기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나레이티브의 힘은. 그 이야기의 힘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많이 나오죠. 빠친코나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이야기의 힘이 얼마큼 센지에 대해서는.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세면은, 애플 TV에서 천억 원을 땡길 수가 있어요.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세면. 대단해요. 보면 각본의 힘이 나는 거지. Using language that is carefully selected. 아주 신중하게 선택이 된 언어. 그리고 anything but. 하지만 only. neutral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in order to socialize us. 자, 핵심은 여단어예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socialize. 사실 선생님이 저 단어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socialize라는 저 단어, 여기서 특정 견해를 제시하는데 결코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잠깐만요. 내가 이상하게 스프레이크 줬어요. 이거 accept예요. 벗이 accept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독해를 하셔야 돼요. anything but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중립적이지 않게 어떤 단어 선택을 해요. 목적은 뭐냐면 소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제일 핵심적인 단어예요. 아까 교훈 얘기했지.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사회화거든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이유 중에 사회화라고 해서 사회화 했어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사회화라는 단어를 플러스라고 배워요? 마이너스라고 배워요? 마이너스라고 배워요? 학교에서? 아닐 텐데? 학교는 되게 좋아할 텐데? 사회화된 인간은 사회화돼야 돼. 이렇게 많이 하죠, 보면. 물어볼게요. 사회화가 뭐예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회화 됐어요. 기분 좋아요? 난 사회화된 인간이야. 넌 사회화 덜 됐구나. 이렇게 해서. 사회화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이 케이스 예를 들어보자, 한번. 내가, 아침 안 먹고 왔어.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뭐 허기가 지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3교시 끝나고 몰래 식당에 가서 이제 다 아무도 없는데 몰래 탁 들어가가지고 밥을 털어가지고 3교시 쉬는 시간 때, 4교시 때 수업 시간에 밥 먹다가 걸려가지고 끌려갔어.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왜 밥 먹었냐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선생님. 나를 혼내는, 난 이해를 못했어요. 난 내가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럼 나는 사회화가 안 되는 인간이죠. 이게 왜 사회화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어. 혼자 이상해 있는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는 배가 고팠거든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러면은 배가 고팠는데 밥을 먹은 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 너무 있는 애청실해요. 그렇지. 되게 좋은 얘기 했어. 사회화라는 거는 본능을 누르는 거예요. 응. 하고 싶은 거를 어떤 집단 속에서 약속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본능을 억제하는 게 사회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회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화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즉, 사회화는 나의 욕망을 최대한 누르는 거 플러스 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목표가 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정말 순수한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예요? 아니지. 그럼 이게 가만 생각하면 맨 처음 시작했던 부모님한테 승인하고 또는 허락을 구하는 거랑 되게 과정이 비슷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해주는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 맨 처음 시작을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야. 시작을 그래서. 그리고 도중에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중간에 나왔던 요 상업적인 거 봐봐. 이 얘기도 이해할 거예요. 중간에 나왔던 상업 얘기 있지 않았나, 이거? 상업 얘기인가, 어디지? 여기 세 번째 나왔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여러 가지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걸 주면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 아니야? 교훈이나 이런 걸 주면서? 순수하게 나의 의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사회화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사회화는 철저하게 나의 순수한 의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약간 여러분도 쓰면서도 약간 찜찜한 단어가 바로 이 사회화라는 단어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당장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게 사회화가 된 거죠. 내가 만약에 배가 아프다고 바지를 그냥 벗고 싸버리면은 교실에서 사회화가 된 인간은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게 동물로 본다면 배변 활동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배변 훈련이 안 된 거지. 얼마나 강아지가 슬프냐,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회화한 거야. 걔는 누구 싶었을 거야, 막. 근데 참아요. 왜냐면 거기 두면 안 되는 거 알게 됐거든, 주인이. 그냥 싸는 애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개일 수도 있어, 사실. 싸고 싶을 때. 물론 주인은 화내겠지만, 당장 아침 일어났는데 옆에 개똥이 있어. 그러면 화나겠지만, 얘는 사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는 사회화의 정반대가 자연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인위적인 걸로 맞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글에 있는 사회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훈, 레슨,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은 안 나왔지만 아까도 나왔어, 비슷하게도. 어떤 행동이나 어떤 거를 하게끔, 여기서는 교훈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 실제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인듀스예요. 뭐 한 거예요, 인듀스? 유도한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을 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계열로 좀 생각하시면 대용이 될 거예요. 소셜라이즈를 어떻게든 바꿔 나올 거니까 잘 고민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해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다음 점 가봅시다, 한번. 자, 앵커링입니다, 앵커링.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회상은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과거요. 시간 여행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과거 본다고 했어요. 시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회상은? 그럼 시간 여행과 회상의 차이는 뭐예요? 왜냐면 시간 여행도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뭐 만질 수 없다 그 차이인가? 아니 가서 그냥 보고만 올 수 있는 거잖아. 회상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시간 여행은 지금 못해요. 아, 가능성의 여부다? 그것도 좋고. 이 선생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시간 여행을 왜 얘기하냐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회상은 어. 제가 해요.
나 자기가 한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만 한다? 회상은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과거 여행은요, 여기서 출발했지만 여기는 싹 잊고 아예 완벽하게 과거로 간 거예요. 나의 의식이 애초에 과거로 간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없어요. 완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재현한 거지. 근데 회상은 과거를 생각하지만 나의 본래 정신 의식은 일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보는 관찰자의 현재 의식이 과거를 볼 때 오버랩이 돼버리면은 온전히 그대로 안 돌아올 수 있죠. 앵커링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를 여기 한 상태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럼 온전히 100%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 못 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 글에서는 바이어스드라고 표현 썼어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가 안 되지. 우리말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여기선 지금 안 나왔어요. 이응, 기억. 그게 나올 만해요. 그래서 디스톨티드가 나올 만해요. 그게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앵커링은. 자, 보자 한번 그러면. 자, 앵커링. 그러니까 앵커링을 여기선 기준점 설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앵커의 뜻이 원래 뭐예요? 앵커가 뭐예요? 이게 앵커가 아니다 원래 알겠지만 앵커가 원래 뭐냐면요. 앵커는 맞나 이렇게 된 거? 이게 앵커죠. 앵커 뭡니까? 탓. 너희 약간 너의 불안한 눈빛을 봤어. 왜냐? 왜냐면 나 봤어. 나는 봤어요. 아니야? 나는 봤어요. 나는 봤어요. 밭이랑 돛이랑 아니에요. 잠깐만. 답 맞죠?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맞죠? 이거 아니에요? 이 펄럭펄럭 하는 거. 그건 도. 잠깐만. 나도 헷갈리는데? 나 이거 쪽팔리는데, 이거 틀리면? 아니, 궤적이 맞죠? 우리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아니 학생 중에 이거 해석하잖아. 내가 쓱 보잖아. 이거 우리 너희는 해석 안 시키지만 좀 있으면 어려우면 해석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봤고 이것도 봤고 이것도 봤어요. 내가 다 할 때. 그렇죠? 얘들아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마음이 아파요. 해석 시키면서 속으로 아이씨 괜히 시켰나. 내 마음이 아플 때도 많아요. 보면은 자 국어 공부 좀 합시다. 자 가보자. 그래서 원래는 닷이지. 그럼 닷의 기능은 뭐예요? 그래서 왜 닷을 내려요? 닷을 내려라 그러죠. 돛을 피라고 하죠 보통. 그죠? 왜 닷을 내려고 해요? 픽스예요. 핵심은 닷의 기능은 픽스예요. 고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adjust,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can severe affect, 영향을 준대요. retrospect,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상이죠. recall, 동사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recall, collect,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recollect까지, recollect. 자, personal memory, 개인의 기억을 다시 이렇게 회고하는데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대요. While such memory, 그런 기억이 is introspected, a process of deleting up this. deleting up. 이것을 실제로 일어났던 했던 과정을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 성찰로 들추는 인트로스펙티브는 내면을 보는 거니까 스펙트가 보다거든. 이 스펙트가 중간에 있는 요 표현은 스펙트가 보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들추어 보는 그 반면에 여기서 이 들추는 거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회고거든요. 회상이거든요. It is a large extent anchored. 그게 꽤 앵커가 되어 있대요.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느낌에 대해서인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뭐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보통 좋은 생각은 막 생각이 계속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 근데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아쉬웠던 거나 이런 건 생각이 되게 많이 나지 않냐? 특히 잠자기 전에.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이불 튼다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 막 아우 막 이러면서 자기 전에 막 일들이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심리 이론이 있지만. 왜 자꾸 그런 기억들을 자꾸 반복하려고 할까? 그러고 그 생각 안 하려고 해서 더 생각나지, 그치? 왜 그럴까? 재현하고 싶은 거야.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서 한 번 더 수정해보고 싶은 욕망이거든.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거든. 왜냐면 어쨌든 부정적인 그 감정이 남아있는 기억이잖아. 그건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그걸 재배치해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그거를 나름 정리를 해야 돼요. 내 머릿속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건데 포인트는 그 기억은 어쨌든 현재 그 믿음이나 현재 감정에 대해서 그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현재 감정을 베이스 해가지고 기억을 떠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그때 느꼈을 때보다 내가 지금 느낌과 지금 기억이나 지금 믿음에 의해서 더 심하게 오버할 수도 있어. 느껴지는 게. 실제로는 더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This principle. 이러한 것이 has been well established both the psychological laboratories and in survey. 그 실험실 연구나 과학 실험실 연구나 나왔던 심리학적 연구나 조사에서 잘 이런 게 지금 이러한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대요. 그럼 얘기 좀 해주지. 그 얘기를 안 해요, 또 신기하게. 그만큼 뭐야?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만큼 신뢰가 간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한 것은.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is. 즉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회상을 하는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 시간이 only a current state. 지금 현 상태지. which include fragments. 바로 memory trace of the past experience. 여기 뒤에 나오는 과거 경험에 대한 단편의 흔적을 포함하는 상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과거에 이불킥하는 어떤 기억들, 그때 왜 그 말을 해가지고 왜 쪽팔리게 그런 것들에 대한 단편 기억을 떠올려 순간에. this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 프래그먼트는 중요한 게 순수하게 과거 기억이 그대로 떠오르지 않고 본인의 현재의 믿음이나 현재의 감정이 리플렉트, 반영이 되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순수하게 객관적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브젝티브한 메모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꿀팁이긴 하지만 고민은 밤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은 낮에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렵긴 한데 항상 고민은 밤에 되거든요. 낮에 못 안 되거든. 웬만하면 고민은 낮에 하면 다 해결돼요. 밤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들. 자,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biased.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단어 distorted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보세요. 왜곡된. 왜곡 주체는 현재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과 현재의 믿음이에요. By what now believe. 우리가 지금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야. To an extent much greater than we know unconsciously.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가 해석은 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어. 근데 너희도 알아야 돼.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많이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간단해. 알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면은 못 믿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 귀신 알아요, 몰라요?
봤어요? 못 뽑았지. 그래서 귀신을 아냐 모르냐로 묻지 않고요. 믿냐 안 믿냐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알면은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결론. Moreover,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이러한 어떤 이 과거 경험의 파편들이, 이런 파편의, 이런 과거의 단편이 의미 있는 것으로 조직되는 것이 심지어 더 영향받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지 않잖아. 기억을 회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맞춰가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바로 현재 믿음이나 현재 감정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지금 현재 좋을 때 그걸 떠올릴 때랑 지금 기분 나쁠 때 떠올리는 거는 다른 감정처럼, 다른 기억처럼 느껴져요. 똑같은 기억인데 나한테는 그게. 특별히 we are particularly 우리가 우울하거나 또는 동료를 받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있을 때나 긍정적인 감정에 있다면 이런 믿음이나 이런 기분에 의해서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감정이나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distorted가 된다. 온전하지 않다.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다. 우리의 기억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많이 했지, 우리 얘기가. 그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로 넘어가 볼게요. 세수 빨리 하고 오면 안 돼. 너무 중요해. 그냥 지금 쉬는 시간. 그래? 5분만 쉽시다. 그럼 알았어요. 8-2번 질문 가볼게요, 한번. 자, 여기 있구나. 자, 8-2번은 실용문이에요. 물론 알겠지만 실용문은 내용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내기가 쉽지가 않은 지문인데 보통 내면은 이제 보통 어법이나 어휘로 많이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내용 일치는. 근데 애초에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 나오는 경우가 없고 주제 문제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 일반적으로. 자, have you ever wonder 나왔어요. 일단 뭐뭐 한 적이 있냐는 경험 물을 때는 have you ever라고 해서 우리가 완료 표현으로 물어보는 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where you food come from이야. 주, 동이야. 너의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니까 음식의 출처,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니까 originate from이라는 표현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은데 이거? 그렇지. 바로 그렇게 나와야지. 선생님이 조금 센스가 있으시다면 이과와 콜라보. 좋죠. 이런 거 좋지. 예를 들면 아이디어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학교 선생님 이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지런한 선생님이 아니지만 이미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막 고민해 보셔야 돼. 아마. 그러고, 자, 선생님은 한 분 아니시니까. who produce it? 누가 그것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처음에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이 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 Find out at the 4th annual Green Farm Tour Day라고 해서 이걸 해결해주는 게 내 사회의 연례 그린 팜 투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랑 콜라보가 힘든 게 뭐냐면 나라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나라가 아니에요, 보면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join us for this free self-guided tour 돼 있어요. 이 모양이네, 왜? 잠깐만. 자, for 나와서 일단 네 번째. 자, 네 번째 연례 행사라고 얘기하면서요. 일단 free. 무료라. 무료라는 거는 돌려 표현해볼까? 비용이 든다, 안 든다? No charge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돌려 표현했을 때.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셀프-가이디드 투어라고 얘기해서 당연하겠지만 무료니까 가이드가 따로 있진 않겠지. 셀프-가이드. 혼자서 한다. 가이드가 동반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당연하겠지만 가이드가 되지 않는 투어니까 당연히 PP 형태로 꾸며주긴 해야 되겠지. 당연히. 자, Saturday, October 12, 그 다음에 10 a.m. to 4 p.m.이라고 해서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정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뭐 날짜는 대략적으로 뭐 확인해 보시고 요 날짜나 이렇게 해서 토요일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포도주 와이너리라고 얘기하면 포도주 양조장이거든요. 양조장은 일요일 오전 정오까지 12시까지 개방을 한대요. 정오에 개방을 한대요. 나 까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쌤처럼 그럼 여행 잘 못해요. 그러면. 그렇지. 잘 못해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내용일치에서 나오니까 조심하셔요. 이거 부터까지라는 거는 헷갈리면은 이게 내용일치 있게 잘 나오는 편이야. 이거 문제에서도. Here are a few tips to help make야. 자, 요거는 help to make도 괜찮아요. make도 가능합니다. 바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make your tours, 너의 그 데이 투어를, 그 하루 이 여행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거고, 당연하겠지만 make 목적어, 목적 보호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돼. Please supervise children이라고 해서 아이를 감독을 이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promote respect for property. 그 뒤에 나오는 property라고 나오는 소유지. 여기서 프로퍼티를 재산 소유지다, 사유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식물, 그 다음 동물을 잘 이렇게 프로모트 리스펙트라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존중을 장려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그냥 퉁 얘기를 하면은 존중하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라 이런 얘기야. Visiting the stop, 그 행사하는 그 방문지나 이런 것들을 방문 장소에 들을 때마다, 그럼 여기서는 stop에는 방문지거든요. 그 방문지를 들을 때마다 이런 거를 잘 존중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신경 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죠. Please leave your pet at home. 집에 좀 동물은 두고 오라고요. 보통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동물들 막 데리고 가기도 하거든. 집에 두고 오기 그러니까. 내 동물들 웬만하면 두고 오시고. Several occasions will have products for sale. 판매하기도 하는데 don't forget your tote bag이라고 해서. 토트백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형 손가방이에요. 손가방을 잃지 말고 갖고 오라고. 왜냐면은 여기서 나왔던 그 왜 판매 같은 그거들 그 자기 가방에다가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놓치지 말고 갖고 오고. 자, 주의점. In order to protect animal health. 동물 건강 보호를 위해서 If we have traveled from the foreign countries with 19 days prior to this event. 이 이벤트 전에 9일 이내 외국 여행했다면 please refrain. 삼가하다라는 표현이거든. 삼가하다. 이 참가는 삼가하래. 왜냐면은 특히나 외국 같은 여행 갔다 오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제 이런 몇 가지 그 검역 관련된 병이 써 있어서 그래서 농장 같은 거를 들어오지 말라는 데가 많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연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올 게 별로 없는 지문이기도 해요. 근데 개수로 본다면 한 문제는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요거나 요 다음 글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근데 나중에 문제로서 확인 한번 해보자 한번 이거는. 다음 문제 봅시다 한번. 자, 그 다음 8-4번 가볼게요. 이건 더 짧아요, 이것보다. 자, How to use the orange car sharing service야. 오렌지 차 공유 서비스. 우리가 공유경제 얘기해서 뭐 나오죠, 많이 얘기가. 서양은도 많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미. Touch the card readers on the kiosks with your orange badges to activate touch screen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죠. 차가 어디든 다 배치가 돼 있고 내가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활성화해서 이용하고 다시 주차해놓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가 아니에요. 공유된 차량인 거지 그냥 말대로.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키오스크 이제 이용해서 맨 처음에 활성화하는 거죠.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캐치 한번 해보시고. 문법은 별로 없어요. 뭐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 그냥 부사 표현 요거 하나밖에 없지. 뭐, 딴 건 없고. The light on the available car. 거기에서 몇 가지 차는, 몇몇 차는 이용 가능하고 몇몇 차는 또 이용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카. 그래서 이용 가능한 차에
charging station이라고 해서 대부분 아마 전기차인가 보죠, 보면은. 그래서 전기차 같은 거에서 이렇게 지금 충전소에서의 지금 이용 가능한 차량의 불빛은 블루래요. 요거 내용 조심하세요. Check the car to make sure there is no damage. 일단 차가 피해가 없는지, no damage라는 얘기는 차가 손상이 없는 멀쩡하는지 온전한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라는 얘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 뭔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차를 나중에 빌린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 차를 딱 받자마자 원래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이 상태가 원래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나중에 또 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차가 고장났네, 뭐하네 이러면서. 어디 예를 들어 펜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왠지 펜션 사진 찍는 거야, 먼저. 전체 다. 원래 이랬다고 이렇게. All of the cars by the waving your badge. 배지 이렇게 차 카드 리더기에 이렇게 흔들어서 차를 이제 잠금을 풀고요. The reader is located on the window next to the driver's side view mirror 돼 있어. 이거 학교에서 했지? 안 했어요? 그러면 혹시 요거 지문 나올 때 선생님 이거 원문이 없어 그런데 혹시 그림 나오나 좀 확인 한번 해봐요. 간혹 가다가 또 부주한 선생님께서는 직접 차를 그려서 이 내용 일치에 맞는지 이 그림 위치랑 확인됐는지에 대해서 이걸 간혹 가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보면 성실하신 분께서는 보면 그러지 않길 바랄게요. 학교 선생님께서. 어쨌든 여기 그냥 글에 나온 내용을 낼 게 뭐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뭐당 낼 게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후방 인식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사이드 뷰 미러의 옆 부분에 이게 위치에 있대요. 보면은 인식거울 옆부분에 유리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unplug the car. 그러니까 unplug 나와서 얘가 전기차라는 건 이미 나왔어. 그래서 전기차예요. To open the charge doors of the car. 여기서 나왔던 지금 그 충전 그 도어를 열기 위해서 충전구를 열기 위해서 wave your credit card up to the charge station. 여기에 나오는 신용카드 충전 스테이션 위에 대고 이렇게 흔들래요. 이렇게 긁으란 얘기야. 흔들란 얘기야. 흔들라면 흔드는데 신식이라 안 이용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전기차를 안 이용해봐서. Unplug the charge cable. 케이블을 빼야죠. 그냥 말대로. 그리고 hang it on the hook. 후크에다 걸어 놓으래요. 이런 거. 그런 다음에 close your car's charging doors. 에서 그 출구를 닫고 충전구를 닫고 그리고 the car is now ready for use. 이제 차 사용할 준비가 됐어요. Screen near the steering wheel. 참고로 스티어링 휠이 어디야? 맞아요. 거기에요. 애들이 휠에서 다 바퀴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운전대예요. 운전대. 운전대를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요. 보면은. 운전대에 있는 그 주변 스크린에 뭘 보여주냐면 네가 지금 거기서 이제 리차지가 지금 필요하기 전에 지금 네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온대. 몇 킬로를 갈 수 있다가 나온대. 그 전에 만약에 다 쓴다고 하면 또 충전해서 맡기거나 아니면 또 가서 이동하고 또 바꾸고 그래야 돼.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왔어. 얘기에서 일단은. 이제 그런 차 공유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예요. 뭐 아마 이제 10년 안에 나오겠지 이런 게 보면.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 뒤에는 문법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일단은 before 뒤에 before가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가 나왔고 리찰지가 필요한 거니까 need는 무조건 to를 받아야 되거든.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리찰지는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나와야 돼요. 까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빨리 이제 9 넘어가 봅시다. 9로 넘어가야 할 얘기가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자, 드라마틱 플레이 돼 있어요. 자, 드라마틱 플레이란 얘기는 연극놀이죠. 연극놀이가 provide risk free 돼 있어. 위험이 없는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드라마 무대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기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악당, 빌런 역할을 해요. 칼싸움, 이제 종이로 칼로 싸움을 해. 그럼 다칠 일은 없죠.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종이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스크 프리라는 얘기는 아주 심플하게 본다면 세이프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동의한다면 함리스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니까 나름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하다는 걸 할 수 있는 거거든. reliable까지. 안전하다는 의미니까 일단. Where the children can explore and experiment with ideas.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또는 어떤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동서 연결된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탐험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대요.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더한대요. To and change, 바꾼대요. 환경을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보는 거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 안에서 하는 거니까 약간의 어떤 느낌에서는 이런 느낌 나왔죠. 모의 실험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트 해보는 거죠. 모의 실험. 재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In role play, 그래서 그 역할극에서 children act as if they were someone else. 사실은 그렇잖아. 드라마나 아니면 영국 무대에서 본인을 연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본인을 연기하는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이 본인 연기할 수 있죠. 기분 되게 이상해 보면은. 그죠? 되게 재밌어. 또 보면 되게 웃겨요. 보면은. 역할 바꿔가지고 연기해보면 되게 웃겨요. 보면. 친구끼리 서로 관찰해본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바꿔 연기해보는 거야. 되게 웃겨요. 보면은. 그것도. 근데, 기분 되게 안 좋아. 되게 불편해요. 보면. 그 기분 보면은. 내가 저랬었어? 이러면서. 그쵸? 근데, 본인은 연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죠. 마치, 그들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상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게를 두기도 하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This help them analyze situation. 그래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캐릭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이거. 연극이.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잖아. 굳이 연기자가 아니어도 그 외국 같은 데서는 그 연극부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 연극부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안 그렇죠. 한국은 안 그렇죠. 근데 외국은 되게 그 연극부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일반 외국 보면 고등학교 연극부가. 그래서 꼭 보면은 그 영화 같은데,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연극 보려고 꼭 오잖아요, 보면은. 부모님들이 꼭 찾아보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큰 행사가 하나, 그죠,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연극부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오글거려서 못하죠. 그죠? 이거, 도움 많이 돼, 근데, 실질적으로 성격 발달도 도움 많이 되고, 연극하는 거 도움 많이 돼요, 보면. This help them analyze. 물론 to도 가능합니다.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서 분석하는데 도움을 된대요. 이게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강점을. 그러니까 이 글은 되게 아주 명확해요. 연극이 이런 학생들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아주 명확한 글이에요. 이건 굉장히. 자,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이게 뭐야? 누군가 인척 연기하는 거야. 모든 제스처나 액션과 그 다음에 언어인데 바로 그것에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두고 연기하는 뭐하는 척하는 거, 연기하는 거. 이게 아까 얘기하는 액팅이면서 이게 아까 나오는 롤플레이죠. 역할극이죠. 이것이 gives children, 아이들한테 뭘 주냐면 practice thinking. divergently 돼 있어. 요거 잠깐 밑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적으세요. 아이들한테 발산적으로 생각한대. 일단 얘가 부사인 거는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연습, 그러니까 practice thinking이 divergent 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발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발산적인 게 뭐예요? 수학에서 수렴 발산 지금 배우고 있지 않아요? 안 배우니 아직? 발산 수렴. 이렇게 있는 게 수렴. 막 무한으로 가는 게. 리미트 배우면서 배우지 않아요? X가 뭐 이거. 혹시 있으면 수렴. 없으면 발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수렴. 아니, 우리가 한 점을 찍을 때 내가 이거 1이라고 했지만 수직선에서 이게 사실은 1.00000000000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근데 1이라고 하는 거는 1쪽으로 간다고 해서 x가 1로 갈 때라고 해서 이게 1로 수렴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안해요, 수학 얘기해서 신성한 영어 시간에. 자, 묻자.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디버전트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디버전트는 디버스도 나오거든요. 핵심 어원은.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디버스죠. 다이버시티지. 왜 발산이겠어? 연극을 하는데. 아까 뭐 얘기했어? 뭐 얘기했어? 가능성 얘기했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이죠.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럼 뭐예요, 그거?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포텐셜도 되고요. 그건 그냥 그대로 옮긴 거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무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함수요? 이거지. 창의성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다 나올 걸 뒤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They can do, print to do.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고려해보지. 왜 그렇잖아. 똑같은 상황을 주고 아이들한테 연기하라고 하면 모두 똑같은 연기가 나오니? 다 다르게 나오죠. 이거는 수렴적 사고야, 발전적 사고야? 발산적 사고예요.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 거야.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일단 생각은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생각은 발산적으로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은 지금 그 고민을 다 했지. 그러고 나서 뒤에 결정을 했어요, 이미. 그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들의 집중은 발산에서 뭐로 넘어간 거야, 이제? staging the play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한 이런 연기를 지금 이제 staging, 그 무대로 이제 세울 걸로 넘어간 거지. 그럴 때는 그들의 생각이 뭐가 돼버려요? 일단 그것을 결정을 했어.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 그럼 그걸 이제 무대에 세워야 돼. 그래서 액팅이 나와야 돼. 그럼 그때는 구체화해야 되지. 앱스트랙트한 것을 조금 콘크리트로 바꿔야 되지. 콘크리트한 액션으로, 액팅으로 나와야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컨버전트. 수렴돼야 돼요. 이 말 이해 가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발산적이래요. 창의적이니까. 하지만 하나를 정했으면 그 무대에서 올리는 과정은 굉장히 점으로 가야 돼. 특정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의성과 혁신은 heavily on divergent thinking. 물론 맞아. 이것은 발산적 사고와 의존을 하는 건 맞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산만 하면 점이 모이지가 않죠.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컨버전 띵킹이 또한 필요해요. 즉, 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 연극이라는 게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왜 좋냐는 거지.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봤을 때 바로 디버전트와 컨버전트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it is no wonder that is no wonder는 궁금하지 않다? 내추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research shows that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당연해. 뒤에 결과로 뭐냐? young children, 이런 어린 아이들이 who spend a good deal of time, 상당한 많은 수를 연극하는 롤플레이, 역할극을 수행한 아이들이 더 창의성에 관련된 점수가 높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성 사고에 관련된 수렴 사고와 발산 사고를 둘 다 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9-4 봅시다. 한번. 자, not only do 나왔어. 왜 not only 다음에 do가 나오냐면 도치가 됐죠. not only가 부정어니까. We tell the story to remember them. 우리가 단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래요. 보통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기억은 아니야. 바로 반대가 나와요. 우리가 기억하려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대가 뭐겠어요? Opposite side is the coin is the true. 그래서 코인은 측면이거든요. 동전이 아니라. 동전의 반대. 물론 동전이 맞긴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측면을 얘기해. 반대 측면이 사실이래요. 그럼 뭐겠어요? 기억하려고 말하는 게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래요. 잊으려고 말하는 거야. we fail to create a story in order to forget them. 그렇지. 우리가 잠깐 fail? 잠깐만요. fail to create a story 돼 있어요. 그것들을 잊기 위해서 원문도 fail로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못 넘었어요 아직.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조금 물음표 해볼게요. 왜냐면 나 익은 것 같아서. 좀 물음표 해볼게요. 이거 선생님 물음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작업한 원문이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선생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는 이따가는 확인해볼게요. 이거 다시.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 흐름적으로는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든다 이런 표현 나와야 되거든. 원래 흐름상으로는. 빼일 적혀있지. 빼일 적혀있지 원문은. 문제도 그치? 근데 좀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거는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보세요, 한번. 일단은 fail로 한다면은 해석은 이렇게 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잊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흐름상 되게 이상해요, 이러면. 해석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물음표를 내가 한 거예요. 일단 물음표 선생님이 할게요. 크게 물음표는 할게요,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When something unpleasant happened to us. 우리한테 좀 불쾌한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I'd rather. 차라리 얘기 안 할래. 보통 친구들은 그래요. 왜냐면은 기분 나쁘고 슬프고 말하기 좀 그런 일들 말 안 하죠. 그러면은. Because not talking about it.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Onc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너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얘기를 하면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더 잊기 어려울 것이래요. 네가 그 이야기를 얘기한 그 특정 부분을 잊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In some sense, 어떤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다시 발생하는 거가 맞대요.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을 계속 하는 것이 계속 이게 필자는 혹시 계속 리피티션 반복하는 게 아닌가, 말을 하는 것이 계속 회상하는 것이 반복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스토리가 하지만 이제 나오는 거야.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이게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it will only exist in the original form 돼 있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처음 이렇게 발생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애당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봐. 그것이 애당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리지널 형태에서만 존재를 한대요. 예를 들면 in a form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 used in the initial process. 초창기 과정에서 사용된 어떤 정신적인 구조 사이에서 그렇게 분포된 형태에서만 남아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얘기를 한다고 그것에 대한 사실이 심해지지는 않을 거야. 왜?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내가 이걸 개입해서 이게 더 심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 자체가. 사건 자체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더 증폭되고 더 커져요? 그러진 않지. 왜? 사건은 이미 애당초에 처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초기에 일어난 과정에서 사용된 정신구조에서 한 그 형태 그대로만 존재할 거란 얘기야. 일단. 그죠? 그러므로 in the sense that it can be reconstructed 별표 3개 experience remains 그 경험은 남아있대요. 재구성 일단은 의미에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그 경험이 나쁜 거일 때 그 지금 sense of being in the memory 기억 속에서 있던 그 어떤 감각은 have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끝나버리면 그러면 페일이 맞기는 하거든요.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글이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이거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좀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 처음 글하고 되게 이상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글은 꼭 읽어보고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말한 얘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했을 때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말하면 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까지 내용을 갔을 때는 이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로 얘기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글 뒷부분이 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글은 중간에 좀 끊긴 글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리컨스트럭트라는 표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읽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나 해주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냐면 너희는 그러면은 어떤 것 같아? 이 글과는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하냐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헷갈리죠, 이게. 이게 좀 헷갈리는 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봤을 때. 저 페일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